플로드 연결을 전제로 한 니모닉 이전 전략 정리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기존 니모닉은 플로드의 연결을 안 해서 자신의 플로드에 연결할 새로운 니모닉으로 옮기려면 어떤 식으로 나눠서 옮기는 게 효율적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목차를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문제의 본질이 뭔가 설명드릴 거고요. 새로운 니모닉을 만들 때 점검해야 될 기준, 그리고 12개 니모닉과 24개 니모닉의 경우의 수는 얼마나 큰지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엔트로피가 높다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패스프레이즈, 그리고 자금 이전의 그 핵심인 덩어리 설계, UTXO 분할 전략, 라이트닝까지 확장한 구조,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문제의 본질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문제의 본질은 니모닉 이전은 지갑 이동이 아니고요. 통제 구조의 재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니모닉이 외부 노드에 연결되어 있다면 키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검증은 남에게 맡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셀프 커스터디를 하려면 플로드와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플로드에 연결된 새로운 니모닉으로 옮기는 것은 단순 이전이 아니라 신뢰와 검증 주체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니모닉을 만들고 이 니모닉을 만든 다음에 확장 공개 키를 남의 플로드에 넣어서 내가 그동안 UTXO 관리를 했었다면 그거는 절반짜리라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맡겨서 남이 알려주는 내 정보를 가지고 관리하는 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보유보다 검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검증해요? 플로드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내 플로드에다가 내 확장 공개 키를 연결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종 UTXO의 개수를 남의 플로드 정보에서 이게 네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을 신뢰하고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 기기 속의 내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플로드와 니모닉 그리고 플로드와 셀프 커스터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드와 연결되지 않은 니모닉은 반쪽짜리 셀프 커스터디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 플로드의 중요성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새로운 니모닉을 만들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기준을 제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생성해야 돼요. 당연하죠. 온라인 상태면 그 니모닉이 유출될 수도 있고 감염된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킹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증된 오픈소스 지갑이나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환경에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소액 송금 테스트를 하고 복구 테스트도 반드시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들었으니까 한 방에 확 옮겨버리는 게 아니고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니모닉으로 새롭게 복구가 되는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자금을 이동하셔야 됩니다. 니모닉의 보안은 생성 순간에 거의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단계를 대충 넘기면 이후에 니모닉을 새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UTXO를 쪼개고 옮기고 KYC, 난 KYC 이런 거 모두 무의미해지니까 반드시 이런 상황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점검한 다음에는 니모닉을 만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건데요. 12개짜리 니모닉과 24개짜리 니모닉 뭘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12개 니모닉은 128비트 엔트로피를 가져요. 자, 이 경우의 수로 환산하면 약 3.4 곱하기 10의 38승까지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제가 LMM한테 예시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추정하는 거죠, 추정. 전 세계 모래알의 개수 추정치는 약 10의 18승 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12개 니모닉의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해변의 모래알을 하나씩 다른 우주에 복제해도
부족할 만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2개 니모닉도 걱정할 필요 없다. 자, 24개 니모닉은 256비트 엔트로피를 가져요. 경우의 수는 약 1.15 곱하기 10의 77승입니다. 자, 이걸 비유해 보면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 추정치가 약이에요. 약이건 추정치죠. 우주에 관측되는 별이 몇 개인지도 우리는 지금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약 10의 80승 개라고 합니다. 24개 니모닉의 경우에는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하나하나에 서로 다른 니모닉을 붙여도 남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추정해 보는 거예요. 따라서 12개 니모닉조차 인간이나 국가나 기업이나 슈퍼컴퓨터 모두를 동원해도 무작위 대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정말 운이 좋아서 발견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낮아서 그런 거고요. 현존하는 그런 기기로는 무작위 대입을 통해서 재발견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거의 없다. 따라서 이 24개 니모닉은 실질적으로 비교 대상 자체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2개가 부족하고 24개가 킹왕짱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2개로 할지 24개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면 됩니다. 12개도 충분히 현재 시점으로 안전하고 앞으로 양자컴이 나와서 어찌고 저찌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니모닉을 만들 때 12개도 충분히 안전하다. 24개는 거의 깰 수 없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겠죠. 12개 니모닉을 외우는 것과 24개 니모닉을 외우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12개 또는 24개를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2개와 24개의 니모닉 개수보다는요, 엔트로피가 높은 니모닉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엔트로피가 높다는 말이 뭔가요?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경우의 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몇 번 던져서 그 던진 횟수만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겁니다.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것은 재현 가능성이 사실상 0에 수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28 비트라고 했잖아요. 비트는 0과 1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사위를 굴려서 홀수 짝수 해서 0과 1로 매칭시켜 놓은 다음에 만약에 던져요. 그렇게 던졌을 때 굉장히 많은 수를 던지겠죠. 그 많은 수를 던졌을 때 동일하게 재현되면 엔트로피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11111111111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엔트로피가 엄청 낮은 거겠죠. 근데 1000001010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재현하기 어렵게 섞여 있다면 그것은 엔트로피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니모닉을 만들 때는 엔트로피가 높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2개와 24개 선택을 하셨다면 엔트로피가 높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동전을 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시드 사이너 같은 경우에 카메라로 비춰서 그 장면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렛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 CPU의 진동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니모닉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 생성할 때 엔트로피가 높게 즉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서 재현 가능성이 없게 재현 불가능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니모닉 보안은 언젠가 뚫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안 뚫린다고 보면 됩니다. 양자컴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양자컴이 상용화돼서 비트코인 니모닉을 뚫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의 니모닉보다는 전 세계 국가의 국방 체계를 더 먼저 걱정해야 되고 그러면 지구는 거의 멸망의 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현재 그냥 내가 새롭게 만드는 니모닉에만 초점을 둡시다. 자, 그래서 니모닉 보안은 언젠가 뚫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시도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니모닉을 뚫기 위해서 무작위 대입을 해서 니모닉을 찾는 시도보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차라리 채굴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12개 니모닉도 이미 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끝낸 상태, 즉 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12개를 선택하든 24개를 선택하든 그것은 개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개짜리, 24개짜리 중에 어떤 방식으로 엔트로피를 높여서 만들어야지 라고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남는 게 패스프레이즈를 사용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자, 패스프레이즈는 13번째 니모닉 또는 25번째 니모닉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패스프레이즈가 도대체 그럼 어디다 써먹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관점이에요. 니모닉이 유출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니모닉으로 복구를 했어요. 근데 패스프레이즈가 있는 니모닉과 패스프레이즈가 없는 니모닉은 서로 다른 개인 키를 뱉어내기 때문에 니모닉이 혹시 유출되었다 해도 그 사람이 그걸 복구했을 때 수량이 0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니모닉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럼 유출을 해보겠죠. 아, 여기 패스프레이즈가 걸려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패스프레이즈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일 때 잽싸게 내가 다른 니모닉을 만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장치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커가 내 니모닉을 유출하지 않는 이상 내 니모닉이 유출되는 경우의 수는 제가 철판에다 적어놓은 또는 종이에다 적어놓은 그렇게 오프라인에 각인시켜 놓은 니모닉이 유출된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집이 털렸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장치로 저는 패스프레이즈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스프레이즈를 걸지 말지를 고민할 때는 패스프레이즈가 적용된 지갑과 적용되지 않은 지갑은 완전히 다른 개인 키로 동작하는 지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패스프레이즈는 보안을 강화할 수 있어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도구로 마지막 어떤 시간을 딱 벌었어요. 근데 내가 옮기려고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했는데 수량이 0으로 나온다. 그럼 그것은 나도 패스프레이즈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즉, 관리 실패할 때 복구 불가능성을 동시에 키우는 그런 반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모닉을 철판에다 각인하고 그 밑에다 작게 패스프레이즈를 또 적어요?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모닉을 각인한 것과는 별개로 패스프레이즈는 따로 관리를 하는데, 이 패스프레이즈는 까먹지 않을 만한 긴 단어로 암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패스프레이즈를 따로 또 적어놓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하겠죠. 이렇게 기억에 의존하는 패스프레이즈는 보안이라는 문제보다 망각 리스크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패스프레이즈 사용에 대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프레이즈까지 이제 사용할지 말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니모닉에 새로운 개인 키를 만들어서 자금을 이전해야 되겠죠. 이때 원칙은 덩어리 설계예요. 덩어리 설계. 이 덩어리는 UTXO를 제가 덩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UTXO 하면 좀 개념이 어려우니까 돈 덩어리를 얼만큼 묶어서 보낼 것이냐 이겁니다. 즉,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있는 거 싹 다 털어가지고 하나의 그 개인 키, 하나의 주소, 그 개인 키에 하나의 주소에 한 덩어리 UTX로 보내버리겠죠. 너무 긴급하면. 그러면 다 모인 하나의 덩어리 속에서 또 쪼개지는 그런 UTXO 덩어리들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모든 자금을 한 번에 옮기는 것 아니라면 그렇게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전략적으로 나눠서 옮겨야 되는데요. 이 덩어리 설계는 자금 이전에 현재 편의성, 그러니까 몇 번을 내가 나눠야 되는가라는 것보다도 제 기준은 미래의 선택지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미래의 선택지 기준이 뭐냐? 이걸 보겠습니다. 자, 미래의 선택지에는 크게 보면 어떤 UTXO 분할 전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 UTXO 이걸 덩어리라고 제가 비트코인 덩어리라고 계속 표현했는데, 이 덩어리를 분류할 때 먼저 출신을 고려할 수 있어요. 출신. 즉 거래소 출신 UTXO가 있고요. P2P 출신 중에서도 라이트닝 P2P 출신과 온체인 P2P 출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 출신이 있어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UTXO를 분할할 때, 덩어리를 보낼 때 출신별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KYC, 난 KYC 많은 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자, 이 부분도 따로 정리를 한번 하기는 할 겁니다. 일단 니모닉으로 옮길 때 내가 덩어리를 나눌 때 출신별로 따로 꼼꼼하게 모아놨다면 출신별로 따로따로 자금을 이전시켜야겠죠. 만약에 출신과 관계없이 그냥 덩어리별로 뭉뚱그려서 보관을 하고 있다면 이 출신별로 분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출신을 고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작은 단위로 또는 얼마나 큰 단위로 나누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때 너무 작게 나누면 미래에 수수료가 부담될 거예요. 지금이야 뭐 가상 바이트당 1사토시 이런 수수료고, 뭐 많아봐야 3 뭐 이 정도일 텐데, 지금이나 그렇지 나중에도 이럴까요? 그리고 지금 가상 바이트당 1사토시 해서 몇백 사토시 수준 또는 몇천 사토시 수준의 수수료가 지금 비트코인 이 가격이기 때문에 덜 아깝게 느껴질 테지만, 엄청나게 오른 비트코인 가격 대비 수수료를 생각하면 수수료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너무 큰 단위로 묶으면 자금 흐름이 쉽게 유추되겠죠. 큰 덩어리에서 어떻게 분할됐구나, 그러면 그 큰 덩어리의 주인을 찾아서 작은 단위의 UTX로 또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유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년 뒤에 내가 이 비트코인을 어떤 덩어리로 어떻게 나눠서 쓸 건지는 사토시 원화 환율을 가정하고 단위를 정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UTXO는 잔고가 아니라 미래 행동의 자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덩어리 설계는 프라이버시와 유연성을 동시에 좌우하니까요. UTXO, 즉 덩어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금 흐름의 전략, 내가 미래에 몇 년 정도까지 호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 이런 것들까지 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 미래 몇 년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남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결정하기보다는 덩어리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덩어리 설계를 통해서 나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키거나 프라이버시를 보존하거나 할 것이냐. 그리고 자금을 얼마나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를 계획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즉 미래 행동의 자유도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덩어리 설계할 때 라이트닝 네트워크까지 확장한 구조를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트닝 지갑은 모두 커스터디형이에요. 남의 그 자금에 내가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 속에다가 사토시를 넣고 빼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 앱이 서비스를 종료하면 거기에 남겨뒀던 사토시는 모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만 넣고 즉시 사용할 걸 중심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스스로 라이트닝도 셀프 커스터디 할 수 있도록 라이트닝 노드를 운영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토시는 온체인 저축용, 일부는 라이트닝 유동성용으로 분리해서 라이트닝 노드까지 만들어서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가까워질수록 라이트닝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텐데, 그때
어떤 채널을, 어떤 도구를 써서 내가 금융주권을 확보할 것인가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한 번 세팅하고 끝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한 번 사서 내 지갑에다 넣어놓고 그냥 까먹고 지낸다. 이거는 사실 되게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술도 바뀌고 트렌드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걸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냥 넣어놓고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엄청 올랐을 때 활용하지 뭐 이랬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월렛이 갑자기 부팅이 안 되고 전원이 안 들어오고 어떤 내 개수가 안 보이고 그리고 거래소가 사라져 버리고 뭐 이런 미래에 어떤 상황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오랜 기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셀프 커스터디가 힘든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환전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잃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운 좋게 사서 많이 올라서 좋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활용할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으로 확장 가능한 그런 구조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니모닉 이전은 지갑 교체가 아니라 통제권을 회수하는 이런 장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12개 니모닉의 경우의 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초과하고 있고 24개 니모닉은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선택지 정도로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2개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패스프레이즈를 넣을지 말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때 보안과 관리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스프레이즈를 어딘가에 또 적어놓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암기했다가 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패스프레이즈 여부를 꼼꼼하게 판단해 보시면 되고 자금 이전할 때 핵심은 UTXO 덩어리 전략이에요. 덩어리를 어떻게 나눌까? 이때 어떤 식으로 덩어리를 나눌지에 따라서 출신을 고려할 수도 있고요. 덩어리를 나누는 자신만의 미래 가치 예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왜 이런 영상을 찍고 이런 고민을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 자체가 셀프 커스터디의 실력이 되기 때문입니다.